지금부터 전략본부에서 현대자동차의 미래를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실까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요걸 빼먹었네요. 저는 미래혁신기술센터 융합기술개발팀에서 나온 박상인 책임연구원입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기술본부라는 걸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Shaping the Future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전략기술본부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실 거기 때문에 과연 전략기술본부는 어떠한 곳인지를 소개해드리기 위한 후이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과연 저희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What we do로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저기 다 걸려있는 What makes move, 과연 저는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고 또 전략기술본부는 어떠한 인재를 원하는지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본 발표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어떤 사람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상인 책임연구원이고 현대자동차에는 2014년도에 경력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내셔널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잘 아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만 그런 미국계 회사에서 기술 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양한 기술 업무를 수행을 하였고요. 그러다가 로봇이라고 하는 예전부터 꿈꿔왔던 로봇이라는 걸 하고 싶어서 MIT에 1년 정도 리서치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면서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치타 로봇 할 때 같이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하다가 또 현대자동차가 로봇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현재는 현대자동차에서 로봇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연구개발본부 소속으로 중앙연구소 융합편의팀에 있었고요. 지금은 전략기술본부의 혁신기술센터 안에 있는 융합기술개발팀에서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전략기술본부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전략기술본부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이 후이화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미래 사회가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미래를 이렇게 예측을 해야 미래 상황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지금 첨단 신기술들이 복합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군들의 경계가 흐트러지고 예측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당장 지금 여러분들이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으시잖아요. 사실 1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 이렇게까지 보편화될 거라고는 누구나 자유롭게 인터넷 쓸 수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예상을 뛰어넘고 모든 분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듯이 굉장히 미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미국의 경영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미래를 내가 창조해 나가는 거죠. 그 미래를 내가 만들어 가면 그게 결국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런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우선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2030년에 발생할 미래 트렌드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최근 알파고가 커져도 이겼잖아요. 그처럼 굉장히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의 급격한 대도가 발달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실화되고 있죠. 4차 산업혁명.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재화를 여러분들이 자주 쓰지 않는 물건들을 소유하지 않고 공유해서 사용하는 공유사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대 도심을 의미하는 메가시티, 서울도 마찬가지로 메가시티 중에 하나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그런 초연결 사회가 또 마찬가지로 트렌드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현대자동차의 많은 연구원들하고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현대자동차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넘어서 새로운 영역에서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신사업 창출을 통한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전략기술본부가 올해 출범하였습니다. 혹시 기사 보신 분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전략기술본부는 미래 혁신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신사업 창출을 통해서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미래 시장을 창조하기 위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설립된 본부이지만 기존의 미래 연구나 선행 연구를 하고 있던 조직들을 포함을 해서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계속 확장을 해 나갈 과정이고요. 저 역시
저희가 중앙연구소 소속이었지만 현재는 전략기술본부의 혁신기술센터 소속으로 로봇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나와 있듯이 전략기술본부의 가장 큰 특징은 전략과 기술이 합쳐진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전략은 따로, 기술은 따로 많이 했었지만은 좀 더 빠르게 신사업 창출을 하기 위해서 전략과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빠르게 신사업 창출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략과 기술이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술본부가 내세우고 있는 비전은 미래를 창조하는 혁신가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맥락과 일치를 하는데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혁신가를 저희의 비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래 혁신 기술 개발을 해서 그렇게 개발된 이 미래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로 신사업까지 개발하는, 신사업 창출을 통해서 향후에 현대자동차 그룹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신사업 개발까지 저희 메인 미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액션 아이템으로는 미래 핵심 기술의 선도적 연구, 파괴적 혁신이라는 말이 요즘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파괴적 혁신에 대한 대응, 다음으로 핵심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마지막으로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전체 미래 기술을 선도하고자 하는 그런 액션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전략기술본부의 특징들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3가지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미래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신규 비즈니스 플랫폼을 좀 구체화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변혁의 리더로 자리 잡고자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말 그대로 열린 그런 혁명이죠. 혁신이죠. 그래서 시장 상황이나 아이템에 맞추어서 외부 기관이나 전문 기업체와 협업해서 남들보다 빠르게 그런 첨단 신기술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켓 쉐이퍼입니다. 파괴적 혁신이 발생할 미래 시장 상황에서 좀 더 우위를 점하고 더 나아가서 그런 시장 상황에서 리드를 하고자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전략기술본부는 현재는 이런 4가지 추진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우선 로봇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래 상황에서 필요한 모빌리티에 대한 고민들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4가지의 추진 분야는 현 시점에서 저희가 선정을 한 거고요. 물론 전략기술본부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추진 분야를 발굴하고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What We Do인데요. 지금 이 사진은 저희가 CES 2017에 나갔었는데 그때 저희 팀원분 중에 한 분이 입고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근데 저거를 찍을 때 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흘러 지나가는 영상이라 한 10분 동안 저렇게 서 계셨거든요.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What We Do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전략기술본부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기술본부는 전략과 기술이라고 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업무 체계를 설명을 드리면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 영역에서는 미래 대응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미래 전략이 있고요. 이렇게 수립된 미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사업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투자나 제휴 등의 활동을 해서 실제로 사업을 개발하는 그런 요소가 있고요. 다음으로 기술에서는 미래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기술 전략을 바탕으로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를 해야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확보된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로 사업화 기술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개발과 사업화 기술이 함께 해서 실제로 신사업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 각각의 영역에 있던 것들이 신사업이라는 마지막 결과물을 만들어서 나중에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전략과 기술 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술 쪽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아이언맨 사진을 제가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아이언맨을 사실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착용 로봇 개발이 제 주된 업무입니다.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착용 로봇이라고 하면은 사실 좀 못 알아들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착용하는 로봇이면 어떤 거지? 근데 그때 제일 제로 저희가 많이 드는 게 바로 저 아이언맨입니다. 아이언맨 보시면 그 토니 스타크가 로봇을 입고 날아도 다니고 굉장히 힘도 세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착용 로봇인데 제가 사실 요 사진을 찾은 다음에 보니까 저희가 하려는 추진 분야 4가지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자비스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있죠. 그래서 전투할 때나 필요할 때 보조를 해주고 필요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당연히 로봇이 있죠. 몸이 로봇이니까. 그리고 가슴에 아크 원자를 대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원이에요. 물론 아크 원자를 만들지는 저희 못하겠지만 그렇듯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언맨은 걸어다니지만 날아도 다니잖아요. 주로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다라고 저희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언맨이 전략기술본부가 하려는 그런 추진 분야 4가지를 담고 있더라. 예, 다음으로는 이제 전략기술본부 전체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저는 저 혁신기술센터에서 착용 로봇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여기선 이런 연구를 하고 있구나, 이러한 분위기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했던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착용 로봇 그러면 이제 물론 아이언맨처럼 되면 좋겠지만은 굉장히 걔는 이제 만화적 상상력이 더해져 있는 약간 허구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착용 로봇이 왜 필요한지 간단한 이런 동영상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은행에 업무를 보러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차 그림이 제네시스인데 제네시스를 타고 이제 은행에 가요. 그럼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내리겠죠. 그럼 이제 걸어서 은행을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은행에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이 있든지 돌이 있으면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올라갈 수 있고 걸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리가 아프신 노약자분이라든지 아니면 더군다나 만약에 하반신을 못 쓰시는 장애인 분이라고 하면은 그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생각보다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휠체어 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타고 올 때보다는 훨씬 더 불편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착용 로봇입니다. 착용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그 다리만 하는 것도 있고 상질만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그 중에서 모빌리티라는 측면에서 또 하나의 다른 이동성의 갭을 메꾸기 위한 착용 로봇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현재까지 개발한 착용 로봇은 크게 3가지 분야를 만들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척수가 손상돼서 하반신이 마비되신 분들이 보행을 할 수 있는 Hmax라고 하는 의료 목적의 착용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이 로봇을 입으시고 장애인분이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버튼 조작에 따라서 로봇이 대신 걸어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이 걷지 못하시던 분이 걸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휴마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 로봇은 생긴 거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만은 담당하는 일은 달라요. 이거는 아까 노약자처럼 다리가 좀 아프시거나 좀 다리에 힘이 빠지신 분들이 이걸 입고 힘을 보조해주는, 걸어갈 때 보조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분야가 확장된다면 일반인들도 더 무거운 물건을 더 많이 질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또 군사용으로 또 확장이 돼서 대신 군장을 들어준다거나 더 많은 거리를 걸어간다거나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Hmax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그 Hmax나 휴마랑은 조금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산업용으로 저희가 만들었는데 산업용 중에서 허리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요.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혔다가 펴는 과정에서 많은 허리 질병이 발생을 하는 데는데 그 허리 질병을 막아주기 위해서 허리를 굽혔다가 펼 때 힘을 보조해서 그런 허리 디스크라든지 그런 허리 질병들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택배 상하차 같은 경우에 특히 많이 사용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동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건 저희가 CES를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동영상이에요. 한번 보시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신 거예요. 아들이 있고. 저기 나와 있는 로봇은 실제로 동작을 하는 로봇이거든요. 영상을 찍은 게 저희가 12월 30일 날 찍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엄청 추웠거든요. 영하 15도 이럴 때 저희가 찍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 다 배우분들이시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저분들이 처음 보는 사이인데 굉장히 연기자가 다르다 싶다고 느꼈던 게, 처음 본 아들하고 아빠인데 되게 딱 촬영에 들어가면은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뭐 뒤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은 저희가 CES 가서 사전 체험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HMAX하고 허리보조 로봇이랑 HMAX를 기자들 대상으로 저랑 마찬가지로 아까 다른 팀원분이 가서 실제로 기자들한테 입혀드리고 체험을 했던 행사예요. 지금 저도 나오는데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에서 저희 찍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왔던 애들이 인가젯, 와이어월드 이런 애들 왔었어요. 맥스를 입고 거지 무거운 걸 드는 거죠. 저 안에 20kg를 넣어놨어요, 저희가. 현대 네, 착용 로봇을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또 다른 것도 하나 했었는데 지금 사진을 제가 몇 개를 보여드릴 건데 한번 몇 명 있는지 세어려 보세요. 자동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고요. 다음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숫자예요. 그리고 버스를 탄 사람들의 숫자거든요. 몇 명일 것 같나요? 누가 제일 많아 보이나요? 예상하셨겠지만 다 같은 6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런 그 이동 수단의 형태에 따라서 같은 수의 사람들이 이동을 하지만 차지하는 도로 면적에 큰 차이가 있죠. 자전거가 적게 차지하지만 버스보다는 크게 차지를 하고요. 자동차는 굉장히 많이 차지하게 되죠. 물론 저거는 차에 한 명씩 타고 있을 때를 감안한 겁니다만 실제로 대낮에 돌아다니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이제 혼자 타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동수단의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는 게 버스는 대중교통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도로 면적을 적게 차지하는 훌륭한 교통수단이지만 문제는 제가 원하는 데까지 가지를 못하죠. 갈아타든지 다시 또 걸어가든지 해야 되고 자전거는 제가 원하는 데까지 갈 수 있지만 힘이 들어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많이 타시는데 자동차는 일단 도로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교통 체증의 주 범위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착용 한번 설명드릴 때 차가 가지 못한 영역이 있어요.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울퉁불퉁한 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교통수단의 단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저희가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고민 끝에 하나의 답을 만들었는데 그 답이 아이오닉 스쿠터예요. 혹시 요거는 기사 보신 분 있으신가요? 동영상 보셨나요? 아직 저희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어쨌든 그런 이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만든 게 아이오닉 스쿠터입니다. 이 아이오닉 스쿠터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타시잖아요. 세그웨이라든지 뭐 전동 킥보드라든지 그런 형태의 모터가 들어가 있는 이동수단을 많이 타고 있는데
물론 걔들 중에 접어지는 것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얘들을 대중교통에 탄다거나 차에 넣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공간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차량에 탑재했을 때 트렁크도 많이 차지하고 또 충전에다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만들어진 게 아이오닉 스쿠터인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은 최대한 작게 접어지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대중교통에서도 굉장히 쉽게 수납할 수 있고 또 하나 저희가 염두에 둔 건 저희 자동차 회사잖아요. 차량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작게 접어서 앞문에 이렇게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에 수납이 되고 충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해서 만들었던 제품이고요. 최대한 가볍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현대, 저렇게 작게 접어져서 휴대하기 편하고 차에 수납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만들었고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CES에서 제가 발표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저희가 전략기술본부가 이제 어떤 업무 체계를 가지고 일을 하는지, 어떠한 일을 하는지, 또 저는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또 저희가 할 일들이 있겠죠. 실제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거기가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전략기술본부라는 이 생소한 조직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추진 분야는 제가 아까 4가지를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 추진 분야에 맞춰서 로봇은 당연히 착용 로봇을 계속 연구를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모빌리티 오브 띵즈라고 예전에 인터넷 오브 띵즈처럼 모든 사물들이 이렇게 모빌리티를 가지게 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나온 배송 로봇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에 대한 자율 이동 기능을 부여해서 모빌리티를 확보하는 그런 연구들을 계속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은 뭐 인증 판단, 최적화 예측 등의 그런 기술들을 연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미래 이동 수단으로는 저희가 이제 마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마스라는 거는 모빌리티 에즈어 서비스 약자입니다.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고요. 이거는 그 서비스의 개념에서 봤을 때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모빌리티를 바라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카쉐어링 같은 게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 좀 더 이제 거기에 광의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아이오닉 스쿠터 같은 뭐 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런 모든 간에 신개념의 이동순에 대한 연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신에너지에서는 당연히 수소 에너지를 포함한 친환경 에너지나 에너지 순환 등의 연구를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뒤에 더 많은 것들이 또 벌어지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What Makes Move입니다. 이게 사실 저는 이거를 몰랐어요. 이제 저는 근무할 때 몰랐는데 이제 얘기를 듣고 찾아보니까 이게 작년부터 채용 쪽에서 이제 내세우는 슬로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인터넷 찾다 보니까 몇몇 분들이 도대체 이 질문의 답은 어떻게 써야 되나요? 라는 글을 올려놓은 걸 보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 말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뭐 니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것도 있지만 과연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의 What Makes You는 무엇이냐? 저의 What은 무엇이냐? 일단은 지금 사진이 달에 갔던 이제 우주인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들이 선행 연구다 보니까 앞이 보이지가 않을 때가 많고 삽질이 끊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힘든데 제가 저의 What은 무엇이냐면 영화 대사를 제가 인용을 해볼게요. 2014년에 되게 흥행했던 영화죠. 인터스텔라의 포스터도 적혀있고 대사로도 나왔던 말인데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늘 삽질을 하면서 답을 찾아왔더라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늘 경험적으로 삽질의 끝에는 그 답이 있더라. 그래서 포기하지 말자가 저의 What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답을 찾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한히 도전을 해야 되고요. 계속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삽질에 익숙해져야 돼요. 삽질에 지쳐서 떨어지면은 답을 마찬가지로 못 찾기 때문에 굉장히 삽질에 익숙해져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좌절하면 안 됩니다. 좌절하는 순간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희망과 끈기를 가지고 도전하다 보면 항상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략기술본부가 원하는 인재상
뭐 약간 좀 말이 추상적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전략기술본부는 전략과 기술이 합쳐져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소통을 하면서 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육아민이 필요하고요. 다음으로는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끝없이 탐구하는 그런 탐험가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당연히 혁신이 필요하겠죠. 혁신이 있어야 저희가 미래에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원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보셨듯이 전 세계로 노가다를 뛸 수 있어야 돼요. 저희 뭐 라스베가스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그렇듯 세계를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늘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전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끝입니다. 그래서 뭐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Q&A 시간 진행하기 위해서 나온 인재체육팀 윤종희 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옆에서 지금 같이 발표를 들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현대자동차가 AI도 하고 로봇도 해? 하고 언제부터 저런 걸 했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 회사 이름은 현대자동차잖아요. 자동차 회사가 왜 자동차를 안 만들고 로봇을 만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로봇이나 뭐 스쿠터나 이런 부분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책임님? 우선은 자동차라고 하는 거의 기본적인 아이덴티티는 결국 모빌리티잖아요. 이동성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 발생하는 그런 모빌리티의 갭을 메꾸기 위해서 고민의 결과물이 현재 로봇이랑 아이오닉 스쿠터 같은 결과물이었던 거고요. 그 외에도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라는 마켓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 조직이 필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전략기술본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서 모빌리티까지 나아갔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스쿠터는 되게 탐나더라고요. 언제쯤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 빨리 만들고 싶은데요. 아직 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근데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략기술본부는 사업화를 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AI나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있는 미래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저는 완전히 문과생이다 보니까 아, 저런 건 멋있기는 한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저런 건 공대 나온 오빠들이 해주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전략기술본부에는 책임님도 로봇을 공부하셨다고 했고 이공계 석박사 출신들만 좀 많이 포진해 있는 상황인가요? 우선 석박사만 있지는 않고요. 저도 학사 출신이고 많은 또 신입사원들도 또 학부생분도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저희는 항상 물론 전문 지식이 많은 분도 필요로 하지만 열심히 뛸 수 있는 분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이랑 기술이 합쳐져 있는 본부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이제 공과를 나온 분을 많이 원하고 있지만 전략사업부에서는 경영이나 뭐 그런 분야에서 근무하신 문과분들도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이과 다 많이 필요로 합니다. 문과생도 전략기술본부 받아주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네. 많이 계세요 실제로 지금도. 새로 생긴 조직이다 보니까 사실 저도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만 잘 전략기술본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는 않아요. 근무하시다 보면 좀 분위기나 근무 환경 같은 경우는 원래 현대자동차랑 조금 다른 면이 있을까요? 제가 사실 남양에서 근무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들로 그리고 제가 실제 근무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무래도 이게 새로운 아이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템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어떤 정말 이런 건 해야 됩니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자유롭게 그런 것들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유연함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좀 아무래도 확실히 유연한 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번씩 저희 실험실에 놀러 오시는 분들 하시는 말씀은 약간 대학교 실험실 같은 분위기가 난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아 그럴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약간 자유롭고 되게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멋있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솔직하게 일을 하시면서 이거는 힘들다. 미래를 창조하는 일이기 때문에 멋있는 일이긴 하지만 백지에서부터 뭔가를 그려나가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일하시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게 되게 어렵다. 뭐 미래는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다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아이템들이 물론 저희가 잘 이렇게 고민을 해서 나온 결과물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라는 그런 불안감도 약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레퍼런스가 별로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걸 안 해본 아이템들이 많아서 레퍼런스가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아까 맥스 보여드렸지만 삽질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삽질 때문에 좀 퇴근이 약간 한 번씩 늦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지칠 때도 있는데 예, 그런 부분도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잘 극복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궁금했던 점은 이제 다 물어본 것 같고요. 심플로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신 것들 위주로 한번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질문 가능하시니까요. 심플로우 접속하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눈에 띄는 질문은 이건데요. 착용 로봇은 미국 군대 등에서 많이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조금 무게가 무거워서 상용화가 어렵다고 알고 있었는데 현대자동차에서는 어떤 기술로 이것을 상용화하기로 결정하셨는지 물어보는 친구가 있네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그런 무게적인 부분이나 착용감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 이제 그 조직 안에 설계를 이제 많이 한 친구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현대자동차 설계에 굉장히 큰 능력이 있고 기구 설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역량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회사들보다는 이제 그런 구동계를 컴팩트하게 만들고 마찬가지로 그런 기구물들, 구성 요소들을 최대한 가볍고 컴팩트하게 만드는데 좀 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착용 로봇을 좀 더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거였어요. 새로 개발하는 서비스나 제품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실 미래를 잘 예측했다면 그 상품이 상용화되는 데까지 성공할 수 있겠지만 개발상의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상용화에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경우에 어떤 리스크를 안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책임을 개발자가 져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미묘한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업무를 처음에 제가 제안을 해서 시작했는데 그게 잘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물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이게 이제 양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시 또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서 또 갈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 실패가 계속 누적이 된다면 좀 아무리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은 그러지 않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실패하더라도 다음 아이템을 또 잘 찾아서 새로운 연구를 잘 하기 위한 그런 업무 분위기는 조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스쿠터처럼 이런 퍼스널 모빌리티를 좀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지금 자동차랑은 어떤 경쟁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용 모빌리티가 나중에 활성화되고 나면 정작 자동차는 뭔가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경쟁자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마찬가지로 그 미래 신상 아이템을 가려고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당장 지금도 서울 시내에 사시는 분들은 차량 구매를 많이 안 하시죠. 왜냐하면 차가 없어도 다니시는데 별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차는 계속 필요할 거고 저희는 또 거기에 보완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오닉 스쿠터나 또 그 이후의 아이템들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차량하고 경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요. 차량과 어떻게 보면 또 저희가 둘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서로 보완이 돼서 연계가 되면 아무래도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모빌리티 확장으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보통 CAD 프로그램으로 카티아를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전략기술본부도 동일하게 설계에 카티아를 사용하시는지 여쭤보시네요. 저희도 카티아를 쓰고 있고요. 또 이렇게 분야에 따라서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사에 다른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고요. 근데 물론 주력으로 쓰고 있는 건 카티아를 쓰고 있습니다. 워낙 개발하시는 게 다양하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맞습니다. 네. 업무 분야에 따라 쓰는 툴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문과도 여기 갈 수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고 대답을 받았었는데 아직도 조금 불안하신 문과생 분들이 이 중에 섞여 계신 것 같아요. 인문계열 지원자가 조금 적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기술본부에 접근할 수 있을지 문과생으로서 내가 전략기술본부에 들어가고 싶다를 어떻게 하면 잘 어필할 수 있을지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전략기술본부의 구성이 아까 전략학 사학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구성으로 인원수가 많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전략이라고 해서 이렇게 작은 조직은 아니라 전략사업부도 아까 대등한 관계에 있듯이 굉장히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것들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에 좀 안 하던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사업 개발이라든지 사업 전략 수립이라든지 그런 특히 뭐 경영 전략이라든지 그런 쪽을 하신 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이나 로봇 같은 경우에는 또 감성적인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혁신기술센터 안에도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순수 공대생이 아니시라 산업 디자인 하신 분도 꽤 있어요. 같이 이제 그런 UX 디자인도 하고 UI 디자인도 하고 또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에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분야에 계신 분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너무 분야에 얽매이지 마시고 앞으로 좀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략기술본부뿐만 아니라 항상 전공보다는 태도나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문과생분들도 걱정 없이 전략기술본부를 원하신다면 지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심플로우에 있는 대답은 거의 다 드린 것 같은데 혹시 현장에서 좀 더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현장 질문을 좀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못 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여기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심플로우로 퍼스널 모빌리티 대중화에 대해서 질문드렸던 학생인데요. 그 모빌리티 확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네. 아까 보여주셨던 그 사진이 되게 감명받았던 게 자동차가 1인당 하나씩 있으면은 그만큼 도로를 많이 차지한다. 뭐 그런 거 더불어서 뭐 환경 문제도 있겠죠. 맞습니다. 근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퍼스널 모빌리티가 뭐 모빌리티 확장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자동차를 선택 안 하고 퍼스널 모빌리티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미래를 상상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아이오닉 스쿠터가 나왔을 때 되게 솔직히 당황을 좀 많이 했거든요. 왜 이런 걸 만들어서 팔려면은 사실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뭐 한 대에 3천만 원 하던 차를 팔 수 있었는데 뭐 40만 원짜리 전기 스쿠터를 만들어서 팔면은 뭐 전체 다 1인당 하나씩 있어도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익성이 떨어지는 분야를 회사 쪽에서 왜 계속 추진하는 건지 좀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일단은 그 저희가 안 해도 결국에는 다 이런 그 퍼스널 모빌리티,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아마 질문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거는 결국에 아까 제가 뭐 미래 트렌드라고 보여드렸던 뭐 메가시티니 공유 사회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트렌드 작용을 해서 당장 지금도 차를 안 사고 대중교통만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이제 그런 소카 같은 뭐 그린카 같은 그런 카쉐어링도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트렌드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트렌드에 맞추어서 새로운 아이템을 이제 개발해서 그런 새로운 아이템을 새로운 모빌리티 대안으로 제시를 하겠다라는 이제 컨셉으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막는다고 막아질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같은 고민을 하게 되고 결국 거기에 대한 답으로 저희가 아이오닉 스쿠터라든지 아까 마스라는 그 모빌리티 에이저 서비스 개념이라든지 서비스 플랫폼 개념 이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검토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미래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본부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네, 저 강연을 되게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그 질문이 H맥스 하반신 마비 예, 예. 장애인 분들이 착용하는 그거에 질문이 있는데 제 가족도 장애인이다 보니까 장애인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계단을 올라갈 때도 불편하지만 또 불편한 게 횡단보도 같은 데가 금방 깜빡깜빡거리면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빨리 가는 게 정말 힘들고 또 버스 탈 때도 이게 계단으로 되니까 버스 타는 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고 이제 경사로로 된 버스는 거의 없잖아요. 네. 이렇게 좀 그러니까 계단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빨리 이동해야 되는 약간 이런 불편함도 있어요. 이런 고민도 하시나요? 네, 저희도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 HMX를 만들어서 장애인분들을 만나서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도 얘기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물론 전동 휠체어라는 대안이 있긴 있어요. 요즘은 또 경사로가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동 휠체어라는 대안이 있지만 그러니까 근데 경사로가 없는 계단도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단을 못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어서 그런 착용 로봇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사고를 당하시고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걷는 거 잃어버리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다시 걷기를 원하시는 그런 희망도 있고, 저희도 이제 속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행 속도가 느리면 오히려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 또 못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는 그 HMAX라는 하반신 마비 환자를 위한 착용 로봇을 처음에 개발할 때는 다시 걷는다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뒀는데, 실제로 장애인분들을 만나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수명 연장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동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 순환이 아무래도 잘 안 돼서 합병증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같은 데 가면 이제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병원에 가야 되고 또 시설 예약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서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착용 로봇이 있다면 이제 가정에서 이제 그 로봇을 입고 걸어가면 그 걷는 행동만으로도 수명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개발했으면 좋겠다. 실제 저희가 다른 전시회 나갔을 때도 장애인분들 휠체어 타고 오셔가지고 언제 파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런 하반신 마비 장애인, 척수가 손상되신 분들 우선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뭐 또 풍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반신이 불수되시거나 그런 분들로 어플리케이션도 확장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가장 잘 들었고요. 그 이동 그 모빌리티나 아니면은 그 아까 스쿠터나 그런 착용 로봇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좀 사람들의 삶에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현대자동차에서는 이것을 좀 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인지 어느 쪽에 좀 더 초점이 가 있는지 궁금해서 네, 여쭤봤습니다. 아무래도 물론 수익을 없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이런 분야들은 사실 수익성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지원적인 부분이 강해요.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막 대량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제품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어쨌든 이런 이동성에 대한 고민에 대한 흔적인 거고, 결국에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내렸을 때 그런 발생하는 갭을 잘 메꿀 수 있다면 생활이 더 편해질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접근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전략기술본부가 새로 신설된 본부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 질문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단순한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 미래 모빌리티 영역까지 확장해 가는 현대자동차를 계속 지켜봐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못다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책임님 무대에 내려가시고 나서도 바로 가시지 않도록 제가 잡고 있을 테니까 가까이 오셔서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혹은 오후에 3층에서 진행되는 본부 PR에서도 전략기술본부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책임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융합기술개발팀 박상인 책임연구원님, 그리고 인재채용팀 윤종희 사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